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화군 도시환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노영수라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례, 발표자 소개, 그리고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 및 주민 건강 영향 조사의 결과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련소 주변 지역 환경 및 주민 건강 영향 조사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본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이창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본조사는 14년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행하게 되었으며, 고농도 토양 분포 및 주민 건강 영향 등에 대한 제련소의 영향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는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였으며, 사업 수행 기간은 15년 6월부터 16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의 범위는 제련소 반경 20km까지로 출발하였으나 제련소의 토양 오염 영향권이 제련소 반경 3km까지로 밝혀져 토양조사는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실태조사 대상은 제련소 반경 4km 이내 농경지와 학교 용지이고, 조사 항목은 토양 오염 물질 중 비소, 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5개 항목을 분석하였습니다. 제련소 반경 4km 이내 토양 실태조사는 총 448개 지점에서 1058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오염 공정 시험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동 시료에 대한 분석은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 맡았습니다. 그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은 초과한 지점은 조사된 448개 지점 중에 카드뮴 59개, 납 9개, 아연 129개, 비소 271개, 구리 2개 지점이 초과하였습니다. 근본 조사에서 시료 분석 시 적용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은 토양환경보존법 기준 중 가장 강화된 기준인 1지역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균 농도는 각각 카드뮴 4mg/kg, 납 41.5, 아연 226.4, 비소 29.6, 구리 25.4mg/kg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단위가 mg/kg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토양 1kg에 카드뮴 1mg이 있다는 의미로 100만 분의 1을 의미합니다. 즉 1mg/kg은 토양 입자가 100만 개 있다면 그 중에 카드뮴 입자가 1개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제련소에 의해 토양이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제련소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는 대기 확산 모델링, 분진조사, 심도 및 이격거리별 토양조사 등을 종합하여 도출된 것입니다. 그럼 조사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뮴 오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지역 토양 중 카드뮴의 평균 농도는 4mg/kg이며 카드뮴 토양 기준인 4mg/kg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총 448개 지점 중에 59개 지점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초과율은 13.1%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카드뮴의 토양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제련소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 오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은 조사 지역 토양 중에 평균 농도가 41.5mg/kg으로 납 토양 기준 200mg/kg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448개 지점 중에 9개 지점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초과율은 2%입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그 손가락 모양으로 표시된 부분이 나비 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재련소를 중심으로 대부분이 북측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연 오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연은 조사지역 토양 중 평균 농도가 226.4mg/kg이며 아연 토양 기준 300mg/kg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총 448개 지점 중에 129개 지점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초과율은 28.7%입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재련소를 중심으로 북측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리 오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지역 토양 중에 구리의 평균 농도는 25.4mg/kg이며 구리 토양 기준 150mg/kg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총 448개 지점 중에 2개 지점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초과율은 0.4%입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재련소 북측 지역과 북동측 지역에 2개 지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소입니다. 조사지역 토양 중 비소의 평균 농도는 29.6mg/kg이며 비소 토양 기준 25mg/kg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총 448개 지점 중에 271개 지점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초과율은 60.4%입니다. 비소는 지도를 보시면 그 토양 기준을 초과한 곳이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토양 오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정 지역에서 토양 오염 물질 등이 고농도로 분포하는 경우는 사업 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경우이거나 지질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부분은 토양 오염으로 구분되고 토양환경보존법 등 토양 오염 보존법 상에 토양 정화 대상이 됩니다. 이번 조사 지역의 경우 이러한 고농도 지역이 존재하는 원인으로는 재련소의 산업활동, 농경지의 시비 등 농업활동,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에 의한 자연적 원인 등이 가능합니다. 14년 11월부터 15년 3월까지 봉화군의 정밀조사 명령에 의해 재련소 측에서 정밀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석포재련소 공장 부지와 주변 지역에 중금속 함유 토양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재련소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토양 오염 물질의 고농도 분포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아름다운 환경 등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토양 기여도 평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오염 기여도 평가란 해당 지역에서 토양 오염 물질의 고농도 분포 원인을 재련소의 산업활동 등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밝히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여도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첨단 오염 추적 수사 기법인 납 동위원소 분석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배경토, 오염토에 존재하는 납 안정 동위원소 비율의 다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질 특성과 오염 특성을 고려하여 우측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역을 7개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련소 영향권 범위인 3km 밖에 위치하는 폐금속 강산은 기여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여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도 평가 결과 구역 및 오염 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아연 등 2개 항목 이상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복합 오염 지역은 재련소의 영향이 52%이고 나머지는 지질 등 자연 기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소가 단독으로 농도가 높은 지역은 재련소 영향은 3%이며 나머지는 지질 등 자연 기원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토양의 실태 등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재련소 주변 지역에 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토양이 존재하고 그 원인에 대해 재련소가 일정 부분 기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는 경상북도와 봉화구는 토양 정화를 비롯한 조치 명령을 영풍에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 명령의 충실한 이행, 민간 협의회 구성 운영에 참여 등 영풍 석포재련소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하수는 재련소 주변 관정 10개를 조사한 결과 용도별 기준 초과 지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 조사를 통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은 재련소 반경 2km 이내 37개 필지에서 배추, 양배추, 양파 등의 납카드뮴 오염 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였으나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 배상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송 비용은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 피해에 대한 환경 분쟁 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본 조사는 재련소 주변 지역에 대한 재련소의 영향을 밝히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환경부와 저희 한국환경공단은 주민 여러분의 환경 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의대 예방학 교실의 임현술입니다. 전에 지역주민 건강조사의 책임연구원으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의 경우는 이 재련소 주민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해서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결과, 그리고 결론, 그리고 이 사후관리 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과연 석포면 주민이 환경오염에 노출되었나, 그리고 석포면 주민의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인체의 오염물질 농도와 주민의 건강은 지역의 환경오염과 관련성이 있는가, 이 세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방법으로는 노출 지역과 대조 지역을 비교해 가지고 과거 것의 경우는 이렇게 다른 자료를 이용한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면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출 지역과 대조 지역을 선정을 했고 각각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증상을 호소하는지 증상 호소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조사를 해서 건강 이상자, 그리고 체내 중금속 농도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파악했고 국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지역 암 발생 및 병원 이용의 현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조지역 노출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 건강검진, 생체중 중금속 농도, 지역 상병 자료를 해서 대개 기침, 가래의 호수율이라든지 이상 소균자율 또는 혈액 및 요중의 중금속 농도들의 경우를 서로를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지역의 경우는 당연히 노출 지역은 석포면이 될 것입니다. 석포면의 경우는 아연 재련소 및 폐금속 광산을 운영하는 지역이고 해발 고도 650m 이상의 낙동강 최상류 인접 지역 위에 위치하고 있고 대개 주민의 80% 이상이 재련소 인근 1km 내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무량면을 대조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무량면의 경우에는 석포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농업과 축산업이 주요 산업이고 인근에 재련소 및 공장이 없어 중금속의 노출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대개 노출 지역의 인구는 2천여 명, 대조 지역의 경우는 3천여 명으로 인구 현황도 비슷해서 이 노출 지역에 대해서 대조 지역을 잘 선정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도로 보는 것입니다. 재련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석포면하고 무량면이 이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들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량면이고 저쪽은 이제 석포면이 들고 이제 그 석포면에 있었을 경우에 그 거리들을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이 자리에서 그때 주민 설명회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 및 1차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내용으로는 연령, 성별, 거주기간, 직업력을 보았고 그 다음에 시기조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거주지 재배식품이라 섭취하는 것, 그 다음에 음용수의 종류, 그 다음에 질병력, 고혈압, 당뇨, 혈액, 관절염, 간염, 심장질환, 신장질환, 암 등을 살펴보았고 증상으로는 급성 호흡기 질환 또는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들을 이제 조사했습니다. 건강검진의 경우는 뭐 혈액검사에서는 콜레스테롤, 간기능, 일반 혈액, 신장기능 검사를 했고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단, 크레아틴인, 베타2 마이크로글루빈 같은 특정 단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중금속 검사로는 카리움, 그다음에 비소, 요중 비소, 그다음에 또 이 혈액에서 이 카리움, 납, 아연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검사로서는 폐기능 검사, 흉부 엑스레이, 골밀도 검사를 했고 의사 문제는 이비인후과, 피부과, 직업환경의학과의 의사 검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 주민들의 경우 45명을 대상으로서 흉부 CT 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관련 건강장애에 있어서의 경우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제 검진 항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카디움을 한 경우는 요즘 카디움 농도의 경우, 그다음에 혈액 중 카디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4시간 채취 소변을 이용한 카디움 농도, 요침사 검사, 단백뇨, NAG, 크레아티닌들 검사를 했고 혈색소량, 혈구용적지, 크레아티닌, 요소 질소, 그 다음에 심전도 골다공증 검사를 7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납의 경우도 혈액 중 남동도가 어느 기준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초혈액도말 검사, 혈청 페리틴, 철 결합능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소의 경우도 요중 비소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의 경우는 1차 검사에서 전 사람들을 다 했었기 때문에 이 피부과 검진의 경우에 그걸로 해갖고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었고 피부 변색이라든지 부종 등을 파악했고 총 대상자는 37명이었습니다. 조사 참여자의 경우에는 노출 지역에서 771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대조 지역에서 307명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총 대상자의 경우는 700명 대 3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여 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거는 1000여 명을 넘기고 이 노출 지역에서 조금 많고 대조 지역은 300명이 넘어가지고 적절한 규모의 조사를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 참여자 평균 연령의 경우는 노출 지역은 61세였고 대조 지역은 67세로 대조 지역이 연령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자료는 연령을 표준화해가지고 연령에 의한 것들의 경우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천식 등 17개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 경험, 그 다음에 기침, 가래 등 6개 호흡기 질환의 현재 증상 호소율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인에서 비염과 결막염의 진단 경험과 그 다음에 가래, 자격돌 등의 호소율이 대조 지역보다 유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조 지역하고 볼 때 노출 지역을 2개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전체 주민하고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재련소 근무력이 있는 주민을 제외해가지고 일반 주민, 즉 재련소에 근무력이 있는 사람은 대개 직업력에 의해 가지고 노출이 더 많이 될 거고 환경력도 조금 기여를 할 겁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다면은 그에 비해 가지고 재련소 근무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즉 재련소 근무력이 있는 주민을 제외한 사람은 환경적인 요인의 경우에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염하고 결막염의 경우가 더 많이 호소를 했고 호흡기 증상의 경우 가래, 자결증 등을 더 호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마 이
대기 중에 산의 영향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체의 경우는 되게 증상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어떤 특정 질병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항입니다. 중금속 인체 노출 수준입니다. 노출 지역 주민에서 요미 혈액중 카디움은 그 다음에 혈액중 납 농도가 대조 지역과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가 독일의 참고치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 비교를 해봤고 우리나라의 평균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련소 근무력이 있는 주민을 제외하면 좀 노출 농도의 이 평균 농도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디움, 혈액중 카디움, 혈중납 농도로 해가지고 노출 지역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업력 제외라는 거는 이제 재련소에 근무력한 사람을 제외한 거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경우 이제 석포리의 경우의 경우가 더 이렇게 좀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이걸 그림으로 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되게 위에 이렇게 빨갛게 적힌 것은 독일의 기준,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기준, 그다음에 미국 질병관리본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즘 카디움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그 노출 지역에서 조금씩 더 높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중 혈액, 카디움, 혈중 납의 경우가요. 그리고 재련소 근무자를 제외한 경우니까 일반 환경에 의해서의 경우도 노출에 있어서 조금 농도의 경우에 평균의 경우가 아까 그 전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조 지역보다는 더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결국 중금속 인체 노출 수준을 거리별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출 지역 거주자는 즉 재련소 근무자를 제외했을 때 재련소와의 거리가 멀수록 소변 혈액중 카디움과 혈액중 납의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련소에서 멀어질수의 경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가 보아갖고 이것의 경우는 좀 이 재련소하고 관련되었을 가능성의 경우를 시사해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농도의 경우는 굉장히 이 어떤 기준치보다는 굉장히 낮은 기준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임상지표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되게 그 노출 지역에서 신장 및 간장질환 이상 소견 비율이 대조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의 경우는 딱딱 우리가 예를 들어서 SGOT가 40이라 이랬을 때 40 이상인 경우를 전부 비정상으로 보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단지 왜 그러냐면 임상 지표를 비교할 때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자면은 그 노출 지역에서의 경우 신장 기능 지표의 경우가 23%의 경우가 조금 지표상에 조금씩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게 있었고 그게 대조 지역은 17%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경우는 이 대조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질병하고 이게 질병이라는 것 자체의 경우는 이제 신장 기능 지표에 의해 갖고 질병이 되는 것하고는 신장 부전이 있다 이런 식인데 그런 질병과의 경우에까지 저희가 진단만한 어떤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경우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 지지혈증이나 빈혈 골다공증으로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의 경우에는 전부 차이가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서 신장 기능은 혈전 크리아틴이나 심사구치 여과율, 간장 질환은 OTPT, 감마, GTP나 어느 것 중에 한 1항목 이상의 소견이 문제가 있는 경우를 지표 이상으로 해갖고 지표 이상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검진을 했습니다. 비염, 후두염 등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 이비인후과 모든 걸 이렇게 다 봤는데 실제 여러분이 아마 검진할 때 전부 이제 다 이비인후과에서 본 거를 기억할 겁니다. 차이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사람의 경우는 노출 지역하고 대조 지역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피부염은 습진 발진이니까 이 부분의 경우가 높았고 되게 기타 피부 질환 소견 중에 무좀의 경우에는 아마 이게 무좀의 경우도 조금 이게 높은 걸로 나왔는데 되게 근로자들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 보호화를 싣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무좀의 이 유병률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기저기서 보고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비염, 후두염의 어떤 질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의 부분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았고, 피부염의 경우 습진하고 발진의 경우가 유효하게 나왔다는 것이 저희 결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흉부 엑스레이 검사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폐쇄성 폐질환, 제한성 폐질환, 혼합성 폐질환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도 보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대조 지역하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대개의 경우 엑스레이로 딱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조 지역과 통계적으로 이제 정상이나 이상 소견, 이건 흉부 엑스레이 검사도 이렇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거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아니라 저게 위에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폐기능 검사의 경우가 이제 결국에 가서 이렇게 유효한 차이도 없었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도 유효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흉부 CT 촬영을 더 정밀하게 위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폐증의 경우가 노출 지역에서 2명이 생겼는데 이 2명이 전부 광산 근무 직업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광산 근무 직업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폐증의 경우에는 광산 근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더 옳았죠. 물론 환경의 기여가 뭐 1%, 2%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 전체적인 걸로 해서는 그렇게 생각했고, 폐암 의증의 경우가 소포명에서 1명 이게 의증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의증의 경우를 정밀 진단하면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개인이 이렇게 조직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수준이 넘는 거고, 그래서 되게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조 지역에서도 이렇게 2명이 나와서 이것도 광산 근무 이런 식으로 대조 지역이니까 여기 노출 지역이니까 노출 지역에 있어갖고 우리가 흉부 CT 검사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환경하고 영향이 있는 질병의 경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중금속이 높은 주민 건강 검진입니다. 카디움 고농도자가 저희가 6명이 있었는데 4명이 이상 소견이 있고 이 중 2명이 재련소에 근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련소 근무력의 경우에는 아마 재련소에 근무하면서 대부분 이 카디움에 좀 노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의 경우 이제 이 재련소를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이 분의 경우가 되게 81세, 83세 연세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연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것의 경우가 과연 연령에 의해서다 또는 이 카륨에 의해서다 이런 식으로 진단할 만은 없고, 대개의 경우는 연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의 경우는 좀 더 관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낙과 비속 고농도자는 검진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납의 경우는 저희가 빈혈 검사나 혈액도말 검사라든지 납의 어떤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검사도 이렇게 발견된 게 없었고요. 단지 그 자체의 경우에 고농자의 경우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태라는 건 이렇게 생각이 됐고, 요중 비소의 경우는 토양에서 요중 비소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게 토양에 높은 것이 결국에 식품으로 들어오거나 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물은 확인한 경우 제가 듣기에는 비소가 물을 통해서 들어오기는 어려운 걸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비소의 경우는 전부 피부과 증상을 다 봐서 이렇게 해갖고 했었는데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요 비소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노출되었다는 저희가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건강장애가 어떤 건강장애가 있다 하는 것의 경우도 저희가 알아낸 것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병원 이용 현황입니다. 노출 지역의 전체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률 비는 전국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급성 상기도 감염, 즉 감기 같은 것의 경우가 유효하게 높았습니다. 이 감기가 유효하게 높게 나왔다는 것 자체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에 이 대조 지역에 비해 가지고든지 또는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굉장히 이 지역의 경우가
굉장히 좁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가 유행하면은 많은 사람이 더 접촉에 의해서 감기가 걸릴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급성 상기도 감염이 유학이 높은 것이 환경하고 관계 있다고 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들의 경우 모든 증상이 이런 부분의 경우에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어떤 것도 다 이 대조군 지역하고 차이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 발생의 경우는요, 서푸면에서 모든 암의 연령 표준화 발생률비가 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신장암과 폐암의 발생률비가 전국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아서 신장암과 폐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중금속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여기에서 더 암이 중금속에서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관찰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결론의 경우는요, 이제 체내 중금속 농도는 재련소 주변 지역 주민에서 혈액과 소변 중에 카디뮴, 혈액 중 납의 농도가 대조 지역과 우리나라 국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재련소 구분 및 주변 지역의 거주 여부 등이 농도와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즉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 상태입니다. 설문에서 알레르기성 질환, 비형, 결막염, 질병력과 호흡기계 증상 호수율은 대저 지역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어떤 산성에 의한 자극적인 조금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진에서 신장 및 간장 기능 이상 소견 비율이 대조 지역보다도 높았지만은 이 부분의 경우는 특별하게 이 이상 소견이 질병으로 연관되지도 않고 어떤 의미를 그렇게 건강 상태와 관계돼서 의미를 줄 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상병자료 분석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병원 이용이 전국보다 높았고 전체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 비율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거 자체의 경우에도 어떤 환경 오염하고 해갖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기하기는 굉장히 그거는 자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아마 석포 지역의 암 발생은 낮은 수준이지만 조금 이렇게 높게 나타난 신장암하고 폐암에 대해서의 경우에는 계속 관련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환경 오염과의 관련성입니다. 이런 때의 경우 굉장히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재련소 주변 지역 주민의 중금속 농도는 지역의 환경 오염과의 관련성이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민 전체 관점에서는 일부 건강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질병 상태 영향으로 해서 당신이 카디움 중독이요 비소 중독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한 어떤 그런 식으로 질병에까지 간 결과를 저희가 이렇게 발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이런 검진을 하면은 그런 걸 발견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제가 장항제전소에서는 카디움에 의한 것의 경우가 좀 문제 같은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 모든 수치도 낮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일부 건강 관련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지만 질병 상태까지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중금속의 인체 노출 수준이 높아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농도가 높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후 관리의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이것까지가 저희가 건강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부 기관에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의 경우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김건배 연구관입니다. 이어서 그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제가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결과에서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금속이 인체 노출이 좀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그 이 노출 지역에 거주하는 중금속의 고농도 의심 주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후 관리가 정부 국고와 지방비가 같이 이제 융합이 돼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주기적으로 농도를 조사하고 실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근로자들도 계시고 또 주민도 계시고 또 주민들 중에는 또 고령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출 원인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노출도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 과정 중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 토양의 오염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배 작물에 대한 그 모니터링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이상 소견자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카드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 조사도 이루어지겠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국가 자료에서 좀 특이하게 나온 부분도 지금 이게 그 자료가 계속 이제 국가에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국가 자료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특이한 점이 나타나면 이 지자체라든지 또 정부하고 같이 이제 해서 또 조치를 취하는 방향을 하겠고요. 앞에서 한 조사들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여기 전문기관이 정해지면 거기서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그 노출 원인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강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조사에서 이제 이게 중금속이 어떤 토양에도 높았지만 사람들에게 높았기 때문에 그 노출이 호흡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정말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마도 국가하고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대기중 중금속 측정망을 아마 매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호소하는 그 질병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증상 호소에서 비염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측면들은 또 사업장의 어떤 지금 황산화물 배출량 자료 이런 이제 그걸 비추어서 영향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업체와 같이 논의해서 이걸 이제 상시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조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 측면에서는 다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좀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별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아마 또 나타나는 부분들은 또 조치를 또 추가적으로 취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이 토양 환경 오염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과학원 내용하고 또한 동국대학에서 건강검진하는 내용하고 우리 석포 지역이 청정지역입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기준에 문제도 없고 여기 청정지역이네요. 저희가 청정지역이라고 한 적은 없고. 아닌데 우리가 듣는 바로는 아무 공강에도 문제가 없고 기준치 그냥 말 어정쩡하게 약간 정도 수치가 높은 정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중 비소 농도가 환경부에 기준이 없어요. 기준치가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이거 제 건강검진 저건데 김금배 연구원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88점 이상이 나와 있는데 4449가 나와 있는데 환경 기준이 없다는 얘기라 요중 비소가 얼마 정도 수치가 있어야 넘으면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런 게 주민들이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지 어디 평균치를 따지고 약간 정도 놓고 그럼 이거 청정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어정쩡한 이거 답변할 사업 설명회 하려고 8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고 이 환경관리공단이 하고 시간이 안 맞고 서로가 시간 안 맞는다 핑계대고 이런 오랜 시간을 끌면서 이제 와가지고 명확한 기준치도 없으면서 약간 정도 수치가 높다는 이런 저걸로 가지고는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들은지 모르도 낙동강 물고기가 카드뮴이 전부 다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영풍이 52%고 폐강이 나머지 48%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는 이게 환경부 있으나 마나 국민 세금 받아가 월급 받아 먹고 있으면서 그런 국민들에 대한 그런 건강 기준도 마땅히 마련해 놓을까 하지 않고 독일 기준 이 얘기하고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 석포 지역에 파고 전부 다 콩이고 전부 다 오염돼 가지고 폐기 처분한 적도 여러 번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한 개도 없고 어디 어디 토양 시로 채취를 어디 가서 했습니까? 제가 지적해 주는 데 가서 한번 시로 채취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까? 제가 검사한 각 기관에서 검사한 자료는 전부 다 카드뮴 수치가 엄청나게 높은데 왜 환경관리공단에서 토양 간 거는 어디 가서 했냐 이거예요. 소청 가서 했습니까? 물에 가서 시로 채취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이 한다고 하면 이거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회장님 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질문을 다 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는 수시로 주민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이런 그런 기준이 명확히 안 나와 있으면서 아니 뭐 어디 모래지게 하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화하면은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난번에 검사한 것도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게 주민들이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할 적에 이 대학병원이나 이 가면은 직업환경의학과를 가서 이 약을 복용해서 인체 내에 얼마 정도의 이 중금속이 돼 있으며 나오는 그 양이 얼마고 뭐 이런 명확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혈액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뭐 하고 뭐 기준치 뭐 이상 없다는 식으로 이게 나오면은 그럼 여기가 청정지역 아닙니까? 제가 신체상에 나이도 많고 해서 서서 질의하기 힘드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석포지역에 노인회 회장입니다. 작년도 저작년도에 석포지역에 대소란이 일어나는 걸 아실 겁니다. 봉화군대 타 지역에서는 석포의 모든 산천이 전부 다 폐허되고 생물이 죽어가고 있고 또 석포 주민은 중병에 걸려서 살지 못한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봉화 지역의 농민단체에서 석포 지역에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당신네들 우리 석포 지역의 주민들 살고 있는데 당신들 왜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질의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석포 주민 살리러 왔대요. 내가 당신네 살려달라 그랬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석포 일은 석포에 대해서 하는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에 대해서 신체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일반 신체 검사 말고 특별한 중금속 오염 체내에 이걸 신체 검사로 요구한 결과가 2016년도에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신체 검사 내역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 자신인데 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중금속에 카드뮴이가 0.79가 뭐 있고 또 혈중 아연 농도가 66.45인데 기준치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참고 사항에 보면은 높은 농도에서 인체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놓고 또 맨 밑에는 뭐라고 해놨노 하면 결과가 평균보다도 높다는 것이 질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1차, 2차 두 장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래서 오늘 참석해서 쭉 나열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는 그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석포 지역은 타 지역보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나쁜 지역은 틀림없는데 그러면 석포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발표를 하고 해명해 주십시오. 이 정도 되면은 서수부터 사람이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서구부터 사람이 못 산다. 그러면 석포 지역은 떠나야 합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설명서를 갖다 제가 이해가 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뭔 내용인지 이 권호석이라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석포는 지금 떠들기가 할이 없고, 이게 어제 아래도 지금 뭐 어디가 지금 우리 주민을, 석포 주민을, 부담도 봉화군의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군 의원들이 지금 영풍 폐쇄하라고 지금 떠들고 야단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간단히 석포에 지금 중금속으로 인해 사망자가 이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뭔 말인지 저거 이해해도 뭐 안 가고 이런 비라가 이런 유인물이 돌아다니고 이걸 지금 하는데, 이걸 명확히 오늘 해명을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석포에도 주민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살아도 괜찮느냐, 영풍과의 관계는 타지역보다 꼭 나쁜 건 틀림없는데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정도냐 못 사느냐, 그걸 해명을 하시고 쭉 조사하고 신체 검사하고 토양 검사를 다 하셨으니까 그 결론을 간단히 살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석포 산미의 김용호입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토양 그 조사를 했어요. 근데 환경부 임의대로 그 구역을 정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한 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산 밑에도 갔다고 밭에도 뜨고, 또 그리고 대기 오염도 작년에 보니까 그거 뭐 한 며칠 놔둬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안 걸렸어요. 이동식 대기 오염 측정기 그게라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고기압이면은 계속 저 남쪽으로 또 바람이 불면은 일주일도 갈 수 있고 열흘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뭐 한 달이 되든가 15일이 되든가 해야지. 그 하루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철거하면 그게 옳은 측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잘 해명해 주십시오. 예, 승부에 사는 장덕근입니다. 여기서 지금 카드뮴하고 납이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높아요.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이 좀 있는지, 이 주민이 이게 주민 공강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치인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훨씬 그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대책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하천물을 저 승부 쪽에 있는데 하천물을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구하고요.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그 토양 저기 오염이 그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보면 북쪽으로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거나 남쪽보다는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가 뭔지 그렇게 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삼리에 농사짓는 강원배라고 합니다. 예, 오늘 뭐 좀 얘기를 들으니 조금 석포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은 중금속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대기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아주. 그래서 얘기하건 지금 환경부에서는 대기질 오염 측정소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포 지역도 그 대기질을 측정하는 그 장비를 설치해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한번 그릴게요. 지금 여기서 찍으면은 삼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척 아니면 영주, 안동. 그런데 좀 석포 지역에도 그 대기질을 갖다가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측정소를 그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아까 좀 말씀하시는 데는 뭐 하루 24시간 안 한다는데 그 한 4, 5일 정도 하고 갑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석포 면사무소에다 앞에다가 그 이동식 차량을 해놔놓고 여기서 측정을 하는데 풍량은 아까 말씀드린 북쪽으로도 불고 뭐 서쪽으로도 불고 하는데 반대 방향에 와서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에 측정을 하면 이 풍량에 따라서 기준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년 제가 그 신청을 받는 그 저게 있는데 항상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지방환경청에서나 뭐 이 대기환경 오염 측정을 하러 오면은 그 뭐 이 회사에서 기계 꺼버리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짜고 치는 고수톱을 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 사비로 저 대기 환경오염 측정기를 지금 신청을 해서 이 표준과학원에서 정도검사 이거 했는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다음 주 먼저 기계가 가져올 건데 국내에서도 난색을 하고 대기 환경오염 측정기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난색을 하고 이 환경부나 뭐 하면은 세월 없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 사비로 지금 이 아황산 가스를 비롯해서 이런 SO2 뭐 이 CO 이런 기계를 제가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다음 주에 기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해야 돼 이 정확한 이 대기 환경 이게 기준이 나오지. 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오는 거는 그냥 시간 낭비하러 오는 거예요. 면사무소 앞에다 놔놓고 바람을 질러 보는데 여기서 해놓고 맨날 정상이라고 뭐 주민들이 의미 있겠습니까? 산에 나무가 다 죽고 산성도가 그 산림과학원에서 저한테 보내준 그 내용에 보면은 산도가 3.5에서 4.16까지 나요. 식물이 이 분포를 하기 위해서는 5.16 정도 이 산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3.5, 4.16 정도로 산에 풀이 안 붙으니까 계속 산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산사태가 나고 나무가 죽는 원인이 이런 원인을 밝힐 생각은 안 하고 환경과학원에서는 뭐 이 사람들 뭐 건강을 체크하는 데고 환경관리공단은 뭐 토양 환경이나 이런데 그런 데 가서는 왜 안 하고 딱 중금속만 했다 이거예요. 산성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황산 가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저기 되는지 그 산에 나무가 이 고사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산에 나무가 죽는데 사람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의심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농경지하고 학교 용지를 위주로 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경지 같은 경우는 필지별로 모든 필지에 대해서 다 실효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지는 채취를 하고 어떤 필지는 뭐 생략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필지에 대해서 다 채취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심도, 그러니까 이제 깊이에 대해서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심도까지 하게 되면 1심도가 1m입니다. 그러니까 3m까지도 측정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오염의 이제 현황을 보기 위해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산 밑에 가서 이제 실효 채취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저희들이 과거에 오염이 이렇게 침적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 자체가 교란되지 않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란되지 않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산 아래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오염이 가장 침적이 많이 될 수 있는 공장 그 1공장 뒤편에 산 위에서도 시료 채취를 해서 수직으로 3m, 4m까지를 5m까지를 측정을 해서 그간에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 시료가 그러니까 어떤 오염 물질이 쌓여 왔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산 아래도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그 농경지하고 학교 용지를 기준으로 시료 채취를 했고 농경지는 필지별로 모든 필지를 다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기 측정은 저희들이 전체 그 조사 기간 중에 2회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부에 대한 그러니까 연도에 대한 측정도 했고, 그리고 이 석포면 주변으로 그 생활 대기질에 대한 측정도 동시에 수행을 했습니다. 연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게 꿀뚝에서 연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또 농도도 같이 동시에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생활 대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4시간밖에 측정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측정하는 기준이 24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에 제한적으로 측정을 했고요. 실제 측정하면서 어려운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석포면에서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측정하게 되면 이 주변의 도로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그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측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임의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단 공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허락을 득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측정 값하고 실제 그 대기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그러니까 뭐 상시 측정이 가능한 측정이 앞으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 그 오염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대기 여러 가지 뭐 그를 가지고 대기 모델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그 바람 이 지역의 그 바람 방향이 북쪽을 향해서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그 저기 뭐 모든 그 이렇게 오염 요소들이 북쪽으로 많이 날려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대기 측정에 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기 오염을 말씀하십니다. 대기 오염을 2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다 듣고 다시 질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의 경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정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청정 지역은 상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한 명이 살면은 청정지역에 살 수 있지만 두 명이 살기 시작하면 청정지역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무랴면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했고 이 석포면에 여기 석포려구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의 경우는 언제든지 상대성인 것을 가지고 있고 어느 것 혼자 산에서 사는 것 이상 청정지역의 경우 어디든지 다 상대적으로 무엇인가 청정지역의 경우는 그런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비소의 경우에 있어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직업적으로 해서 비소가 이렇게 중독된 사람이 발견된 경우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비소를 조사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용역에도 없는 피부과 검진까지를 전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면 비소에 중독이 되어갖고 문제가 된 것의 경우가 지하수 중에 비소 농도가 높게 돼서 사람이 그걸 먹었을 때 여러 가지 피부과 병변으로 많이 나오고 피부 암까지도 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조군하고 비교해서의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의 경우 뭐 농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대조군보다도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소의 경우에 있어서 이분들의 경우가 물의 경우의 경우 먹는 물로 해갖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러게 되면 대개의 경우 비소의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또는 이렇게 먹는 음식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소의 경우에 문제가 건강 영향으로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환경의학과의 경우인데 저도 직업환경의학과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사람의 경우를 약을 먹으면 그 약이라는 게 치료제입니다. 중금속의 경우를 이렇게 기량을 해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변이 좀 나오면은 그 자체의 경우 이제 좀 있으니까 높은 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나오는 기준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경우 누구나든지 그와 같은 약을 먹으면 조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 판정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폐 수술하고 비장 다 드러내고 지금 석포 재련소 3명이 근무하다가 그 하청업체 근무하다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산재 처리가 외관상으로 안 나와가지고 오랜 싸움 끝에 지금 산재 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상돈 그 환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이 그게 정인을 하고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 경우는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거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의 경우에는 통계로 잡히지 않았으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부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제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분이 아래 이상돈 의원인데 그거 와가지고 그 태백하고 그 경북일보 기자들하고 저기 있는 데서 거기서 그 사람이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뭐 재련소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인회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굉장히 건강 전체적인 모든 기준은 여기 다 적혀 있고요. 그
건강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의 경우는 고지혈증이 3가지가 높았고 고지혈증의 경우만 조금 높고 나머지는 모든 소변부터 전부 모든 게 간 기능부터 모든 게 정상인 걸로 나와 있고요. 뒤에도 다 기준이 있으니까 결국에 어떻게든지 조금 지방질을 안 먹으면서 살을 빼시는 것이 건강 관리하는 데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은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인가도 역시 상대적이지만 이 정도의 경우는 저는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뭐 제가 교통이 편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도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저쪽에 산에 그 변한 그런 거기에서는 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상대적인 건지 모르지만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승부리에서 카륨과 납에 대한 대처의 경우에는 고농도자에 대해서의 경우에는 계속 조사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경우 환경 쪽의 경우는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기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경우 역학 조사를 하든지 뭔가 조사하는 사람은 질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질병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갖고 이렇게 좋은 결론을 못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경우에는 검진하는 것의 경우도 어디보다도 더 열심히 이렇게 꾸려가지고 이제 정말 여러분 의사가 3명이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검진하는 경우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뭐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실제로 7월달에 1월달에 할 거를 7월달에 하느라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적어가지고 그 중에 그 시간 중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느냐고 조금 이제 6개월 늦은 분의 경우를 그래도 단축해서 3개월 만에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것의 경우에 중금속 농도의 경우는 조금 높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높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의 경우를 질병이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 부분의 경우는 제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이렇게 현재까지 우리 결론을 그렇다는 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까지는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85입니다. 네. 85까지 석포에서 50년 살았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네, 석포에 살아도 좋다는 그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살 수 있다 이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면은 지금 석포에는 주민들이 여기 석포에 사느냐 타지로 가느냐 죽느냐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나 타지에서는 석포는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선전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의회 의원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게 공동선거에는 글 나왔는데 저 내용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도 아주 중국적으로 사망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석포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 하면은 정부 자체에서 석포 주민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 이거다. 영풍 폐쇄해보면 석포 주민 왜 사라고 하느냐. 그걸 환경부에서 얘기 안 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석포의 2천 주민이는 어디로 갑니까? 뭐 먹고 삽니까? 사는 대책부터 그래서 놓고 환경 문제에 석포로 살 수가 없다. 오염이 되니까 이런 결론을 내가 주십사 했는데 석포 지역에는 다행히도 살 수 있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건강검진 결과는 20대의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네, 실제로 20대도 이런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저보다도 좋고 그래갖고 제가 부럽습니다. 네, 이 부분의 경우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아마 설명을 해줄 겁니다. 더. 네. 예, 제가 이제 환경과학원에서 김근배입니다. 아까 좀 추가적으로 권영 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중금속 농도가 이렇게 한국에는 없다 이러는데 이제 중금속 농도를 한국만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만 정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인을 해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서 또 국제기구에서 그런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고 웬만하면 그 기준을 다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아마 병원에서 임상 검진하는 것도 거의 대등소이한 겁니다. 한국의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건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고농도자 부분 저기서 기준이 있는 부분들은 기준을 초과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다 이렇게 검진을 하셨고, 또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 부분들은 또 선정을 해서 검진을 거기에 해당되는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더 좀 넓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실 때 너무 어려웠다고 했는데, 사실 중간에 이 조사하신 의료진들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한 3일인가 이게 4일인가 여기를 상주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릴 테니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그때 이 의료진에다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아마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안 맞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 환경부에서 관광청이나 문화안전단체에서는 지질관계 모든 실태 조사 파악을 하는 게고 그 대책은 정부에서 해야 돼요. 만약 영풍이 가거라 폐쇄 시기라 폐쇄 시기이기 전에 서포 주민부터 뭐 생각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럼 서포 주민은 어디로 가느냐? 80% 이상의 영풍에 좋든 나쁘든 간에 의존에 살고 있다 이거라. 우리 생활을 터져야 돼 이거라. 그럼 영풍 떠나고 서포 뭐합니까? 서포로 떠나야 되지. 서포가 배터리 벌써 협의에 서포를 발전시키려고 서포에 건설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 조용한 동네에 영풍이라는 폐에다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소라를 붙이고 서포 사람들 못 살게 만드는데, 그러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판정을 해주면은 살 수 있다고 사는 게고, 도저히 환경사나 지구소리 못 살면 그러면 못 떠나야 되고, 떠나려면 정부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아마 말씀을 좀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답변할 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답변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최용준 사무관입니다. 그 식생조사 관련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할 때 토양오염 실태조사뿐만 아니고 식생조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 식생조사 지역은 그 제전소 1공장 뒤편 쪽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조사 결과 그 소나무 군락이 집단 고사했고 하층 식생 발달이 미약했고, 그다음에 잎에서 그 나뭇잎에서 카드뮴하고 아연 등의 중금속이 좀 함량이 높게 검출됐습니다. 그 피해 양상으로는 이제 공통적으로 잎 끝에서부터 이렇게 마르고 반점이 있었으며 젓갈색으로 변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상층부 훼손으로는 이제 하층부에 도달하는 광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본류 같은 하층 식생 발달이 미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이제 근본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식생 훼손에 대한 영향을 파악을 하고 향후 이제 정밀 조사나 어떤 복원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근본 저희 그 식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전문가와 그 전문가 그 식생 관련해가지고 그 전문 주관 기관인 전문 부처인 산림청에다가 저희 그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 조사 및 그 산림 복원을 정식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 관련해서는요. 우선 저희가 그 석포제련소 주변에 대해서 이제 하천수 조사를 직접 실시한 건 아니고 그 구간을 조사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이라고 그쪽 부근에 대해서 그 시료를 떠서 채취한 자료를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 결과랑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치청원 결과를 이제 봤을 때 그 석포제련소 상류에는 그 문제가 없었고요. 석포제련소 하류 27km 이후도 그 카드뮴이라든가 중금속 카드뮴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석포제련소 이제 하류 27km까지는 그 카드뮴이 약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게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금 추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측정망도 2개를 신설해서 이제 월 1회 중금속 항목을 이제 계속적으로 측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이제 이행을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자료를 인용하긴 했지만 이게 1년에 한 번 채수를 해서 뜬 자료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바로 사용해야 되는 건가 안 돼야 되는 거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추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관련돼서는 그 낙동강 상류 쪽에 그 낙동강 상류에
예, 물고기 체내 중금속 분석 결과 이제 카드뮴이라든가 이제 셀레늄, 아연 등이 좀 높게 검출된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검출된 사항에 대해서 이미 기조치사항을 기조치사항으로 이제 중금속 조사 결과를 이제 공개 기관에 예, 계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조치사항으로는 지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고요. 3월 30일 이후에 플랜카트 4개 정도를 설치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유효 행위를 못하도록 지금 금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어류 체내 중금속이 왜 높아졌는지 그 원인 분석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의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경북도청의 유정근입니다. 아까 그 대기질과 관련해 가지고 상시 측정소를 좀 설치하고 또 상시적으로 대기질을 측정해 달라는 말씀 있으셨는데요. 지금 그 우리 도에서 측정하고 있는 게 일단은 TMS라고 굴뚝에 2개소가 원거리 측정망이 상시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질소 산화물을 측정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 질소 산화물만 측정하다 보니까 황산화물 관련은 사실 지금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과 관련해서는 이게 기준 이내에 지금 들어가지고 측정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재련소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기준 이내지만은 황산화물 TMS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서로 한번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대기 오염 물질 그 다른 가뮴이나 납 등 상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환경부에서도 국고 지원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대기 중금속 측정망 신설을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도하고 이 대기질은 우리 도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또 지방환경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환경청하고 더 협조 관계를 강화해가지고 상시 모니터링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기오염 그 24시간 그 기준을 정해놓고 하신다는데,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기라는 거는 계속 그러면 기압이 한쪽으로 며칠 가는 수도 있고 하루만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고, 지금 그게 이게 특정 우리 영풍이 있으니까 이런 뭐 회의 하고 하는데, 그때는 갖다 놓을 때는 저 남쪽 서쪽으로 불었어요. 그 북쪽에 놓으니까 아무 그거 소용이 없어요. 그 며칠 정도 있어야 그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포 1위에 있는 김성배입니다. 전자에 조사에 있는 내용도 잘 들었고 또한 질문을 하는 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부에서 이제 그 우리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 앉아갖고 지역민들이 앉아서 그 낙동강에 물고기가 죽음을 당했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뭐 가뮴 중금속이 오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마리를 가지고 가뮴으로 전체의 고기가 가뮴이 중금속이 됐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명확히 좀 밝혀주셔야 되고, 그 수질 조사를 하시는 것도 태백에서부터 안동댐까지라도 내려가면서 구간 그 구간의 지질이 어떤 형성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밝혀놓고 가뮴이 수치가 높이 나온다, 중금속이 수치가 높이 나온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역시도 구간이라도 수질, 그 다음에 그 지형의 지역 이런 지질적인 그런 것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뭐 참 고기가 죽었으면은 거기에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그 원인, 그러한 해명을 해주셔야 또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언론을 이렇게 지역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이래 지역 언론들이 이렇게 보면은 방송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방송을 하고 있다. 멘토를 하는 거는 보면은 오늘 걸 가지고 하는데 방송 자막을 뜨는 거 보면 몇십 년 전에 걸 가지고 방송에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석포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포가 중금속으로 오염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농식물을 재배를 해도 먹지도 못한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송도 명확하게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방송을 해줘야 우리 석포가 중금속에 오염돼서 사람이 못 사는 동네냐, 이것도 명확히 언론에서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릴 거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석포가 보면은 그 환경 문제 우리 주민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환경운동 한다 쉬고 와가지고는 지역을 한번 들썩여 놓으면은 지역은 지역대로 경기가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올 것도 와서 식사조차도 안 하려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군의원들 계시지만은 군의원들이 지역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을 오히려 망가뜨리려 하는 그러한 군의원들은 우리 지역에서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주민들이 철저히 뭉쳐서 여기에 대응할 겁니다. 그리고 영풍 역시도 지나온 과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지역민들이 감시자가 될 겁니다. 철저히 할 겁니다. 영풍도 명심하고 환경부 역시도 우리 지역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고기가 가두념으로 죽지 않습니다. 아니, 물고기가 가두념으로 죽지 않고 미소나 방사이나 이런 걸로 죽는 거지 중금속에 오염됐다 해서 물고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자, 잠깐만요. 저는 안동시 의회에서 왔는 송광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그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연구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오늘 오신 분 누구시죠? 경북도에서는 정신 차려야 돼요. 70년도부터 영풍 석포 재련소가 오면서 이때까지 경상북도에서는 뭘 하는지 몰라요. 환경부나 시대 모든 사무기관에서는 잠깐만 들어봐요. 내 얘기를 여보시오. 도에 가서 하십시오. 잠깐 앉아보세요. 자, 그리고 먼저 토양 부분의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평균 기준치가 4.0 mg/kg이래요. 그런데 59개 지점을 초과했다고 또 아연이 226.4 mg/kg으로 126개 구간을 초과했다고, 여기는 아연이 기준치가 300 mg/kg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5월 18일 날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맹석포 재련소 인근 지역 주변 토양 조사를 한 걸 보면은 카드뮴 오염 수치가 19.7kg/kg, 최저 4.9kg/kg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지금 여기서는 226.4kg 나오는데 그때 737.1kg/kg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래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집니까? 자,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은 태백에서부터 보관을 거쳐서 모든 잔존물은 안동댐 상류에 다 갖다 쏟아붓습니다. 아니 그걸 왜 속보 그걸로 하냐? 여보세요. 들어보세요. 안동댐. 지금 현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여기에 2014년도부터 용역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안 녹았어요. 시원이 여기 여기 안 말해 게 아니라 시원 어른들 당신이 시원 다시 나가고 안 나오면 싫어서 당신이야. 우리는 진짜 더 여기도 사람이 다녀서 만난 거야. 네. 내가 뭐라고 했나?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당신네들 그냥 한마디 찍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생존권이 달렸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 이거 발표 한번 보내죠. 먹고 사는 게 더 급해. 발표 한번 보내지요. 안동시의 이혼이 이걸 발표하고 보내죠. 아니 시야 좀 시켜요. 양국이 장관이 전에. 자 그만. 그래 막 되고. 여기 어디로 가가지고 여기 주주면서. 이걸 여기 우리 석포 주민들 당에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피해간 거 있으면은 시에 가서 해. 아니 들어보는 게 아니고 맞잖아. 안동 시에 가서 얘기하는 말이야.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켜. 저 벤치가 아깝잖아. 벤치가 아까워.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시고 우리 석포 주민의 살 대책을 좀 강구해. 여기 발전 먹고 사회자님 이분이 안동 의원인데 사회자님 그 벤치 우리 석포 주민이 살 대책을 얘기해주고 그 얘기는 여기 사는 필요 없어요. 여기 대한민국 안동시대가 얘기하고 노예가 얘기하거든지 아니 그래 먹는 사람이 어디 말을 그래 함부로 해. 우리 석포는 먹고 사는 게 더 급해요. 끌어내요. 저 왜 함께 해. 저런 사람 끌어내요. 우리 석포 주민은 살아야 합니다. 주민이 어떻게 아이고도 왔구나. 여기 가면 살 대책이 그래 그 이상식이건 우리 석포가 여기 폐쇄가 내야 되는 상관주민이 삶이 왜 다녀가 안 했어 지금 우리 살 길을 뭐가 정책만 주민 왜 가야 돼? 당신한테 전화를 걸으면 안 걸어. 얘기를 해놓고 해놓고 우리 뭐라기 못해 이거라. 이 책을 가보리라. 무조건 이래 하지 마. 이건 하지 말고 이러면은 본인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주민들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이야. 잠시만요. 대책은 태우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잠시만요. 문제는 저 이상식이 때문이야. 문제는. 여기 니가 사는 게 아니야 쉽게 두꺼워. 그래서 확인해 그래서 확인하자는 얘기야. 제가 여기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대표형 유인물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한경부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동화문청으로 연락하시면은 제가 알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만 사는 게 없어. 니만 놀다 지금 나도 있어야 돼. 그래서 끝까지 보자는 얘기야. 니만 뭐 사고를 줘. 니가 뭐 공부할 지금 같이 했었어. 그게 시작하잖아. 다 나왔잖아 오늘. 나왔습니다. 나
석포를 휘둘리지 말아요. 석포를 휘둘리면 석포 사는 동네야. 국민 대밀이면 대밀 대책을 하라고. 대책을 환경을 나쁘다 못한다 따라주지 말고 국민들 오해할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꾸 대세되면 자꾸 주면 모두를 이쪽을 시키는데 어떤 막 하든지 대세 사람이 못하든지 뭔가 이 얘기를 그거를 두고 얘기해라 이거라. 무조건 하고 협복. 돈이 많으면 당신 돈 많으면 연봉 없어요. 연봉 없애고 그냥 사람들 다 이주시키라고 그러면 되잖아.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아니 당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현동까지 가지도 않는다는데 왜 이러고 야단이야. 스포를 이렇게 갖다 이심 좋고 이런 동네 갖다 이 모양을 만드냐고. 당신이 뭐한테. 자기가 다 잘 살라고. 잘 살기 뭐 당신 필요 없어요 당신. 좀 그만 좀. 누군데 이래노. 됐다. 왜? 80이 다 했잖아. 아니 허리 아파 죽겠구만. 왜 이 허리를 들어.